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여부, 솔직히 가입 확실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보증보험 가입을 해도 보험금을 못 받는 세상인데 그냥 집주인이 가입을 했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 믿고 넘어가지 않나요? 아니 누가 대충 확인해. 전세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여러분은 아닐 것 같죠? 실상 이렇게 대충 확인하는 분들 정말 무진장 많습니다. 지금도 전세 사기 사건이 계속 터지는데도 말이죠. 검단에 있는 아파트 철근 누락으로 주차장이 붕괴돼서 전면 재시공 한다고 했다가 지금까지도 보상 관련해서 LH와 GS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주민은 거리에 나앉게 생겼고요. 공기업과 대기업도 책임을 안 지는 세상인데 그렇게 대충대충 검증해서는 안 됩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철저히 여러분들이 지게 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7년차 부동산 투자자인 제가 어떻게 하면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이와 더불어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가입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셋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을 것이고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보 취합을 하는 데 있어 어떠한 자세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린 현재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가 진짜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플 정도죠. 그리고 우리는 관련 정보를 검색을 할 때 네이버 또는 구글을 통해 검색을 많이 하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죠. 근데 보다 보면 진짜 쓰레기 정보들도 넘쳐납니다. 정보에는 좋은 정보와 쓰레기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두 번째, 주변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러 차례 검증을 한다. 결론을 벌써 말씀드렸지만 영상 끝부분까지 귀중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월 8일부터 언론에서 경기도 수원에서 전세 사기가 터지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연일 커지고 있는데요. 정말 끝나지 않은 전세 사기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되면 몇 억의 돈을 날리기 때문에 앞으로 말하는 제 영상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있었던 제 지인 사례입니다. 최근 제 지인은 1.5룸, 즉 거실 하나에 방 하나 딸려있는 집이죠. 이 집을 전세가 2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위치는 서울이고 여기랑 가깝고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급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이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였고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전세기간 2년 동안 보증보험을 가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동행을 했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죠. 계약일, 즉 입주를 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제 지인한테 너희 집주인 보증보험 가입했어?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 지인은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 보증보험 가입 안 하면 계약 파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을 했었고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므로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데 당연히 가입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다시 지인에게 그래도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을 해봐. 절대 추측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론적으로 입주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 집주인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계약서대로 보증보험 가입 바로 해달라고 하고 집요하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달라붙어서 해결하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며칠 후 제 지인의 집주인으로부터 제 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에 대해 보증보험 전액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즉 임대인이 보험료의 75%를 부담을 하고 임차인이 25%를 부담을 하므로 보험 보증료가 8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의 4분의 1인 20만 원은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우선 80만 원을 임대인인 내가 다 지불했기 때문에 임차인인 너는 나한테 20만 원을 보내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죠. 그 말을 들은 제 지인은 저에게 집주인이 말한 대로 20만 원을 집주인 계좌로 보내주면 될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제 지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믿고 20만 원을 보내주냐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보증료를 냈으면 보증서는 나왔는지 그리고 보증료를 은행에 납부를 했으면 관련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등 그러한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고 20만 원을 송금을 해야지 그냥 보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보증보험 가입 기간에 전산 시스템에도 정상적으로 너희 집이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즉 조회가 되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 지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문자로 받은 임대보증금 보증서입니다.
보증 금액, 보증 기간, 주소지, 주 채무자, 즉 임대인의 성함 등이 기재가 되어 있었고 이 서류를 발급해준 주체는 은행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가 아니라 이 은행이 대행을 해서 한 거죠. 임대인은 이와 동시에 보증료를 납부한 영수증까지 카톡으로 제 지인에게 보내줬습니다. 보증료, 즉 보험료가 약 80만 원 나왔고 이를 집주인이 내가 우선 선불로 다 지불했으니까 4분의 1 값인 20만 원을 나한테 계좌로 보내주면 된다는 거였죠. 제 지인은 집주인에게 납부 영수증, 보증서까지 받았는데 이제 집주인에게 20만 원 보내줘도 되겠지? 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두 번째,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러 번 검증한다. 제가 지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보내준 저 임대보증금 보증서, 이게 혹시나 문서가 조작된 거면 어떡할 거야? 너가 은행을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지인에게 맡기기보다 제가 직접 확인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침 9시 은행 문이 열기 전부터 은행에 갔습니다. 해당 보증서에는 해당 은행에서 어떤 직원이 발급했는지까지 이름이 나왔기에 바로 그 은행 직원에게 가서 물어보았죠. 땡땡은행 땡땡지점 땡땡 직원이 발급한 이 보증서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발급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즉 쉽게 말해 원청이 아닌 하청이므로 은행에서는 보증서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솔직히 원청, 즉 허그에서 발급한 서류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은행에서는 가입됐다고 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시스템상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 문제 해결을 도와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부동산 분야를 7년 동안이나 보다 보니 하청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원청이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모습들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에게 물어봤죠. 이 은행에서 대행 발급한 보증서 말고 세입자가 허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임대인이 정말로 보증보험 가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모르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전세 대출 관련하여 상담을 많이 하는 창구고 이와 관련한 일을 하는 것이 그분들의 역할이기에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더군요. 혹시나 옆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도 물어봐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아는 직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날 은행을 5곳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5곳 은행 직원 모두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뿐 그 누구도 나서서 알아봐 줄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를 대행하는 곳이라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지 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찾아간 창구는 그냥 창구가 아니라 전세보증보험 전용 상담 창구였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회사 상사가 저를 크게 혼낸 적이 있습니다. 야, 너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냐? 대기업을 다니는 직원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터지면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존 담당자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할래? 라고 이야기를 했죠.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그냥 대충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꼼꼼히 파악하라는 의도였죠. 사무실 안에 여러 직원이 듣는 앞에서 혼난 거라 자존심도 많이 상했지만 저는 그 상사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은행 직원의 우리는 그냥 대행 업무만 하는 거라는 무책임한 말만 듣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정말 가입했는지를 세입자가 보증보험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이죠. 은행 직원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저는 분명히 알아낼 수 있다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허그 전산상으로 조회를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증보험 상담사도 한 명이 아닌 여러 지사 5명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말이 다 다른 경우를 워낙 많이 겪었기에 상담사 한 명에게서만 들은 정보로는 그 정보를 신뢰할 수가 없었죠. 결론적으로 한 상담사분의 정보를 토대로 가장 확실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허그 사이트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네이버에 허그를 검색을 하시고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줄여서 허그라고 할게요. 허그 메인 화면에 들어오시면 화면 상단 탭에서 5번째 메뉴인 고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그럼 오른쪽 하단 화면에 보증 가입 정보 조회의 세부 항목에 가입 내역 조회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3번째 탭인 계약자로 조회, 임대 보증금 보증 누르시고 검색명에 건물 이름을 씁니다. 건물 이름을 쓰고
건물 검색을 누르면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요. 건물 이름에 맞는 주소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빌라는 여러 동이 아닌 단독으로 된 동이 많기 때문에 나홀로 빌라면 동 정보 없음에 체크하면 되고, 호는 숫자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301호면 301만 입력하면 되죠. 그리고 계약자명은 임대인 성함이 아닌 임차인 성함을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래 화면에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라고 뜨죠. 위에 인적사항 등을 다 입력을 하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에 보험가입 여부가 조회가 됩니다. 호수 및 계약자 이름, 보증서 번호, 발급일자, 보증기간 등이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조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이 생겼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보증료, 즉 보험료를 내는 데 있어서 이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인의 사례를 예시로 들면 2년치 보증료가 80만 원이 나왔다고 했는데 정말 이 80만 원이 맞는 건지 혹은 내가 눈탱이 맞는 건 아닌 건지 의심이 들지는 않으세요? 여기 화살표, 제 지인 영수증에 나와 있는 보증료율을 보시면 0.203%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전세 보증금에 이 보증료율을 곱한 것이 보증료겠죠? 전세 보증보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허그, SGI, HF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전세 보증보험은 허그에서 이루어집니다. 점유율이 90%를 넘어가니까 그냥 허그에서 한다고 봐도 무방을 하죠. 근데 허그 보증료를 보시면 0.122%에서 0.128%로 되어 있는데 왜 제 지인은 0.203%를 내고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세 곳의 보증보험사 중 보증료율이 가장 높은 SGI조차 보증료율이 0.2%가 안 되는데요. 제가 알기론 허그의 경우 아파트를 제외를 하고 단독, 다중, 다가구, 기타 주택의 경우 보증료율이 0.154%가 최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파트는 안전하니까 이보다 조금 낮고요. 다세대 주택, 빌라로 한정을 해도 0.154%인데 왜 제 지인은 0.203%를 내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굳이 내가 보증보험사에 돈을 더 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알게 모르게 돈이 더 뜯기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았죠. 왜 0.154%가 아닌 0.203% 보증료율이 책정이 되는 건가요? 찾아간 5곳 은행 직원 모두 저의 물음에 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대행 업무만 하는 곳이라 왜 그러한 보증료율이 책정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허그에 찾아가서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직원들의 행태에 솔직히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그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제 지인이 집주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집주인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내가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보증료가 적게 나왔어요. 즉 제 지인에게 나 그만큼 우량 임대인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졌죠. 아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데 있어 집주인의 신용도가 보증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진짜로 미치는 것인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았죠. 집주인의 신용도가 보증료율에 영향을 미치나요? 은행 직원은 또다시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대행 업무만 하는 곳이라 이쯤 되니까 앵무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집에 돌아와서 허그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낯익은 숫자가 보였습니다. 0.203. 아까 보증료 납부 영수증에서 보았던 요율과 일치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두 개의 구분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채 비율, 그리고 또 하나는 왼쪽에 C01, C02 쭉쭉 C06까지 있죠. 여기서 C로 되어 있는 구분이 바로 집주인의 신용 등급이었습니다.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C01, 등급이 제일 낮으면 C06이었죠. 제 지인의 집주인은 신용도가 좋았기 때문에 C01 등급이었죠. 그래서 이 0.203 보증료율 수치를 보았을 때 신용 등급은 C01에 해당을 하고 부채 비율은 100% 이하 구간과 겹치기 때문에 집주인이 자기 신용 점수가 좋아서 보증료가 낮아졌다는 말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신용 등급뿐만이 아니라 해당 집의 부채 비율도 보증료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즉 집주인이 C01 등급이더라도 해당 집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증료율이 상승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채 비율은 무엇일까요? 해당 집의 담보권 설정 금액 플러스 임대보증금 합계액을 주택 가격으로 나눈 겁니다. 담보권 설정 금액이 0원이더라도 임대보증금이 100억, 주택 가격이 100억이면 부채 비율은 100%겠죠? 이 집의 부채 비율의 절대적 수치가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집주인의 신용 등급이 보증료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솔직히 저 역시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고 이 역시 제가 직접 찾은 것이지 직원에게 들은 답변이 아닙니다. 은행을 방문하기에 앞서 준비해간 질문 리스트 중 그 어느 것도 직원으로부터
시원하게 답변을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있었던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관공서, 구청이나 세무서, 보증공사, 은행, 등기소 등을 수도 없이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직접 방문 외에도 통화로 상담을 받은 것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점은 어떠한 분야든 직원 개개인의 업무 역량 편차가 정말 굉장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 정말 정책 변화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해서 어떠한 것을 물어보면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정말 단 하나도 없고 과거에 알고 있었던 자신의 지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동산 관련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알고 싶어 관련 부서에 찾아가게 되면 피말리는 핑퐁 게임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핑퐁 게임의 주인공이 되어 개고생을 하다 보면 꼭 한 분씩 구세주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공공기관에 방문을 하다 보면 제 눈으로도 악성 민원을 보게 됩니다. 공공장소 안에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쌍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는 것을 보고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죠. 생각보다 진상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직원분들 모두 물론 많이 고생을 하시지만 본인의 일에 책임감을 갖고 일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태도는 민원인에게도 반감을 일으키지만 본인 스스로의 발전에 있어서도 절대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있어 정말 중요한 세금 관련 정보를 얻고 싶어 세무서를 가게 되면 솔직히 진짜 매번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정말 누구 하나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분들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신의 분야가 아닌데도 제가 알려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느낌이 옵니다. 업무 회피, 뺑뺑이라는 사실을요. 어찌되었든 저 역시 부동산 관련해서 누군가가 정보를 저에게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찾아 먹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정보의 객관성을 도모하려면 미친 듯이 검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무 정보를 접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수십 곳의 세무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알고 있는 직원 반, 모르고 있는 직원 반입니다. 세무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로 각 구청, 시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전혀 엉뚱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직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은행을 다녀오면서 은행 직원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알아보시는 고객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은행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 누구도 책임이 없기에 이렇게까지 알아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문제가 터지면 그 피해 금액도 한두 푼이 아니고요. 작년 5대 은행 영업이익이 37조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성과급은 약 2조고요. 최저 시급 받고 일하는 거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고연봉에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책임지고 일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젊기 때문에 민원 핑퐁을 견뎌내지만 어르신들은 진짜 민원 핑퐁으로 힘들어합니다. 정리하면 정말 부동산은 거액의 돈이 투입이 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그 정보를 전달해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내가 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누구도 믿지 않으며 물론 제 말도 포함입니다. 두 번째, 주위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검증을 한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든 은행 직원, 기관 직원들을 폄하하는 의도는 절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정말 친절하시고 유능하신 직원분들도 정말 많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유능한 사람을 단번에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그 분야에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무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이 말하는 정보의 진위 여부를 본인이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상대방의 실력을 단번에 알아보는 스킬도 올라가게 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